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성이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 운동장에 나가 햇빛도 쬐고 몸도 움직이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은 오늘의 마지막 수업을 야외 수업으로 결정했습니다. 몇 가지 쓸 것과 그릴 것을 챙기게 한 다음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봄에 대한 주제로 글짓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 일찍 마친 사람은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기회까지. 아이들은 신이 난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1등은 호성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빠른 호성이는 제법 멋진 그림을 그리곤 선생님, 저 다 했어요. 놀아도 되죠? 라고 묻고는 운동장 한쪽에 있는 씨름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모래가 쌓여 있어서 평소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나름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호성이는 잠시 모래를 쌓고 만지더니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변신한 것처럼 씨름판 안에 있는 모래를 밖으로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 크게 소리쳤습니다. 호성아, 하지마! 모래를 왜 파? 당장 멈춰! 호성이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추더니 다시 모래를 슬금슬금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호성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호성아, 모래를 파내면 운동장이 엉망으로 되고 씨름판으로 쓸 수도 없잖아. 하지 마라. 알았지? 호성이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몸을 돌려 아이들 쪽으로 향하는 순간 아이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뭔가가 있구나 직감한 선생님이 호성이 쪽으로 뒤돌아보니 호성이가 다시 모래를 씨름판 밖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좀 전에 하지 말라고 말했고 자신도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하지 말라는 행동을 다시 하다니. 선생님은 호성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호성,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말이 끝나자마자 말을 안 들어? 당장 교실로 돌아가. 공책 한 페이지 다 채워서 반성문 쓰도록 해. 어서 당장 교실로 돌아가. 그날 선생님은 호성이의 반성문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과연 이러한 방법이 적절한지 또 효과적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분명히 제시된 규칙을 위반할 때 부모와 교사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다음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달라지는 게 없는지, 만일 부모와 교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줄여주지 못한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보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호성이 담임 선생님의 대처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 모래를 왜 밖으로 퍼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이러한 식의 훈육은 일상생활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얼핏 보면 선생님의 대처 방식이 무난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네. 꼼꼼히 살펴보면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요. 가장 큰 잘못은 아이에게 경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호성이에게 하지 마라 라고 말은 했지만 만일 아이가 그와 같은 행동을 또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은 거죠.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도 얻지 않으면 굳이 그 행동을 그만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네. 아이에게 경고를 해주는 건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이기도 해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이런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너가 원하는 행동
하고 벌 받을래? 아니면 지금 멈춰서 벌 받지 않을래? 라는 선택의 기회를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두 번째 실수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과 제공된 벌이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한 처벌이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 가장 잘 학습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논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에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좋죠. 그렇다면 교수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벌을 줘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범위하게 말한다면 yes. 그렇죠. 네.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벌 대신 결과를 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벌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거 처벌인데요. 그렇죠. 비판, 고통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걸 우리가 벌 처벌이라고 한다면 네. 결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에서 벌과 결과는 좀 다르죠. 예를 들면 그 차를 몰고 가는데 속도 위반을 해갖고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네. 이제 교통경찰이 이제 과속을 한 거에 대해서 아이고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러다가 죽거나 다른 사람 죽이려면 어쩌려고 그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행동을 하다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자, 반성문 쓰시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떤 기분일까요? 네. 왜 저래? 이런 생각 같고요. 네. 비참함도 느끼고 모욕감도 느끼고요. 막 분노감이 들끓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경찰에게 야단 맞았다, 벌 받았다 라고 느끼게 되겠죠. 네. 하지만 경찰이 선생님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자, 여기 딱지, 다음부터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과속해갖고 딱지를 뗐구나. 과속으로 딱지를 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 탓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쵸.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만들지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부모와 교사라면 마땅히 잘못된 행동을 또 고쳐줘야 하는 거고요. 이때 우리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교훈을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벌 대신 결과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호성이의 행동을 제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먼저 어떤 유형의 제지하는 결과를 사용해야 할지 결정을 해봐야 되죠. 논리적인 결과 중 호성의 경우에는 복구나 일시적 권리 상실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우리 앞서 배웠던 개인적 메시지를 구성해서 한번 완성을 시켜봅시다. 네. 호성아, 모래를 갖고 노는 게 재미있나 보구나. 그런데 모래가 운동장에 흩어져 있어 지저분해서 신경이 쓰이네. 그리고 모래는 씨름을 할 때 쓰는 거야. 모래가 없어 씨름을 할 때 다치게 될까 봐 선생님은 걱정이 돼. 다시 모래를 씨름판 안으로 넣어두렴. 그리고 우리는 아이가 행동할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잠시 기다려줬는데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 경고하기 단계로 갑니다. 네. 호성이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구나. 모래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 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저기 있는 빗자루를 써도 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하도록 시킬 거야. 또 5초에서 7초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도 안 하면 시행하기에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말했지? 네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게 할 거라고. 그리고 아이 손을 잡고 모래를 잡아 담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호성이가 순순히 따라올까요? 막 안 하겠다고 반항을 하면서 약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의 말에 순응하지 않는 거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소리 지르기, 저항하기, 또 하지 말라는 행동 계속하기, 도망가기, 이런 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죠.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나 교사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예요. 성인이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반응하느라고 경고한 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의도죠. 때문에 호성이가 도망간다고 해서 교사가 포기한다면 호성이는 앞으로도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배우게 돼서 계속 그렇게 해요. 부적절한 행동이 상습화되면 변화를 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돼요.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부터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일단 경고를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호성이가 도망가려고 하면 반드시 잡아야 하고요. 또 아이의 손을 잡고 끝까지 모래를 치우도록 옆에서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일관성 있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께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자칫 잘못하면 결과를 시행하는 과정이 아이와 성인 간의 힘겨루기로 발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겨루기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일이에요. 대개의 힘겨루기는 말싸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아이가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이때 아이의 주장에 일일이 응수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감정이나 주장, 그냥 단 한마디로 아이고 속상하구나 요거 해주면서 일관성 있게 제안하시는 거 꼭 필요하십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부하신 결과를 시행하는 방법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